안녕하세요. 빚 갚느라고 쓸 돈이 없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빚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우리는 점점 더 이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라고 했을까요?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빚이 많은 부류들 중에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일 씁쓸한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낸 빚들. 그 빚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연가라고 비투하기 위해서 투기해가지고 한몫 챙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낸 빚, 연끌 비투한다고 낸 부채들을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씁쓸함이 생각이 납니다. 이랬건 저랬건 빚은 이름표가 없죠. 누가 받더라도 각자 자기가 해결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인 거죠. 그 빚을 갚느라고 아마 벌써부터 미친 듯이 투잡쓰리잡 하는 가장들도 많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0.25이던 것이 0.5이던 것이 지금 3%까지 올라가니까 시중금리가 2, 3%에서 5%, 6%가 되면서 많이 힘들어한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내년이 되면 그 부담이 또 2배가 될 텐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맡게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죠. 충격입니다. 막연하게 기준금리가 오른다 이러지만 실제로 금리가 점점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월세가 3억에 300이래요. 전세가 9억이래요. 전세가 12억이래요. 전세 15억이랍니다. 누가 이렇게 비싼 집에 사는 걸까요? 참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가 15억이고 월세가 300만 원이라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냥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금리 올라가지고 빚 못 갚으면 가게하고 기업하고 그냥 도미노 파산이라는데 이번에 무리하게 집을 산 이들이 집을 한 채, 두 채 산 게 아니죠. 세 채 다 재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엄청난 규모로 샀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주택들도 같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싶은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4%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4%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4년 4%는 확실하고 5%, 6%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탓에 한미금리 역전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외화가 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정부는 사실상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무슨 얘기들도 들리죠.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되면 저 윤석열 정부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 지금의 경제를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냥 막장 정부가 탄생해서 이 모양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전 정부가 잘했냐? 아니죠.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대로 개판치고 지금은 지금대로 그냥 개판치는 그냥 막장 정부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대안이 안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전부를 다 매각해도 빚을 못 갚는 가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 수십만 명이 점점 더 수십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되고 120만 명이 되고 150만 명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이번 달에 국민은행이 6.5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내 8%가 아니라 연내 9% 얘기 나오고 있죠. 9%. 충격입니다. 충격. 누가 이렇게 빚을 많이 내라고 꼬드겠나요?
어처구니가 없죠.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중반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내년 초중반이 아니고요. 내년 끝까지 금리 인상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함부로 내년 중반까지다 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중반까지만 금리 올리고 내년 중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희망차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금리는 시중 물가는 안 내려갑니다.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실인데 원하는 것들, 바라는 걸 정말 진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건 좋은 모습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반토막 납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7천만원짜리 현대자동차 1년 대기 걸어놓고 이런 이들이 엄청 많답니다. 부자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런 이들이 괜찮을까요? 살아가는 삶이? 자기 돈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배는 아프지만 부럽지만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뭔가를 벌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이제 경매 무지하게 쏟아져 나올 거랍니다. 예적금 금리만 따져도 예금을 4%대, 4% 중반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무능한 정부, 대책도 없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그냥 나라가 더 빨리 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빚내가지고 투기하던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빚내가지고 무리하게 투기했다가는 인생이 금세 망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주제, 자기 분석에 맞게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원룸밖에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30-40평대 아파트 사서 이자 못 갚는다고 징징거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앞으로 더 살벌하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 사라고 덩떠민 거 아니다라는 거죠. 대출 이자 감당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겪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겁니다. 투기꾼 얘기, 투기꾼들 그동안 빚 없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불렀죠. 거지라고. 200중 300중이라고 불렀습니다. 빚내서 자기들이 자산을 되게 많이 불린 사람들,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